깊은 밤, 홀로 깨어 창밖을 바라볼 때 하늘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 든 적 있습니까? 2025년 6월 17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밤과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통 무속가였던 밤과 할머니는 생전에 수백 건의 예언을 남겼고 그중 다수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에는 하늘이 속삭일 것이고 듣는 자만이 준비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예언에 숨겨진 의미와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현상들의 연결해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메시지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6월의 새벽,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밤과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남긴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큰 벼라 전에는 항상 고요함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2025년 6월은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조용한 시작점입니다. 밤과 할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듣지 못하는 노래처럼 하늘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삭임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감지하는 진동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순간 느껴지는 미묘한 감각, 그것이 바로 밤과 할머니가 말한 속삭임입니다. 이 현상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맑고 푸릅니다. 구름은 여전히 흘러가고 새들은 날아다니며 해는 언제나처럼 뜨고 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햇빛의 색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구름의 모양이 예상과는 다른 패턴을 그립니다. 밤과 할머니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쾌화로움과 동시에 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밤과 할머니의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6월 17일입니다. 그녀의 측근들이 남긴 증언에 따르면 밤과 할머니는 생전에 이 날짜를 여러 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6월 17일, 하늘이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올해 6월 17일, 우리는 그 예언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날부터 약 한 달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이 현상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영적 감수성이 높은 이들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집단적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 속삭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밤과 할머니는 이 시기를 깨어남의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벼라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이 오듯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6월의 하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각자의 영혼이 알아차려야 할 개인적인 여정일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알리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신호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폭풍 전에 동물들이 먼저 감지하듯이 지구의 미묘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감각을 열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자연의 신호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최근 몇 주간 태양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지만 이상하게도 그 빛은 더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주의 밝기 조절기를 살짝 낮춘 것처럼 햇빛은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불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이 현상은 기상학자들도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측정된 자외선 지수는 높지만 빛의 투명도는 낮아진 것입니다. 구름의 형태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나선형 패턴이나 기하학적 모양이 종종 목격됩니다. 마치 하늘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구름 패턴은 특히 일출과 이몰 무렵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철새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내부 나침반이 혼란스러워진 듯 새들은 이상한 패턴으로 날아다니며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노래합니다. 밤에는 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꿈속에서 비슷한 소리를 듣고 있다는 보고가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진동음, 마치 우주의 심장박동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점점 그 존재감이 커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꿈에서 들은 사람들은 깨어난 후에도 그 진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전에는 영적인 경험과 거리가 멀었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동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난 후 갑자기 영감을 받아 창작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합니다. 마치 이 소리가 우리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열쇠인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물결처럼 처음에는 소수만 감지했지만 이제는 그 원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는 보는 눈이 있는 자만이 볼 것이고 듣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로 일부 사람들만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영적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와 같이 특정 진동에 맞춰진 사람들만이 이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주파수에 동조되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감각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물질적인 세계에만 집중해 살아온 사람들조차 갑자기 다른 차원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마치 인류의 의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밤과 할머니는 이 시기를 베일이 얇아지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구분하는 장각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과 할머니의 예언 중 이미 많은 부분이 현실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한 하늘의 언어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당신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호들을 촉발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밤과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언 속에는 여러 암호화된 단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암호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밤과 할머니가 남긴 암호화된 단서들 중 가장 강력한 것은 1989년 녹음된 그녀의 말입니다. 당시 불가리아가 정치적 격변기에 있을 때 그녀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있는 눈이 감길 것이다. 하늘은 칼날 앞에 피부처럼 떨릴 것이다.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실현 시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있는 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우리 위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감시 시스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수천 개의 위성대, 전 세계 디지털 통신을 감시하는 네트워크, 또는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가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을 테지만 그녀의 예지력은 종종 현대 기술의 발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위성 통신의 이상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신호 끊김, 완연 모를 간섭, 심지어 일부 위성의 궤도 이탈까지. 이런 현상들은 공식적으로는 태양 활동의 증가나 우주 쓰레기의 충돌로 설명되고 있지만 그 빈도와 패턴은 무언가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늘이 칼날 앞에 피부처럼 떨릴 것이다라는 표현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이는 한 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이나 우주 공간에 큰 변화가 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 앞에서 피부가 긴장하듯이 우주의 직물 자체가 긴장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나 천문학적 사건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어쩌면 우주와 지구 사이의 관계 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 간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의 예언에서 눈은 단순한 감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통제하려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역사적으로 눈은 종종 제국, 강대국 또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세력을 상징해왔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눈처럼 그것은 세상을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눈이 감긴다는 것은 그 권력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밤과 할머니는
이 변화가 폭력적인 충돌이나 극적인 붕괴가 아닌 점진적인 소멸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마치 잠에 들듯이 이 권력은 서서히 그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의 초기 단계를 목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언의 더 깊은 의미는 이 눈이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밤과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에는 현대의 디지털 감시나 인공지능과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지력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서는 본질에 꿰뚫어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눈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 전 세계적 패러다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눈이 감기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의 순간, 인류가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따라왔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변화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새로운 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감긴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은 시각이 열린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를 감시하던 눈이 감기면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밤과 해머님은 종종 인류의 영적 진화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예언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이 순징하는 제국은 어디에일까요? 밤과 해머니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언 속에는 따라갈 수 있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밤과 해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어떤 강대국의 갑작스러운 쇠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쇠퇴는 우리가 역사에서 보아온 화려한 붕괴나 극적인 전쟁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금력의 안개가 태양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듯 수리 없이 진행되는 증발과 같습니다. 이 권력의 상실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과정입니다. 마치 빙하가 서서히 녹아내리듯 우리는 그 변화를 날마다 목격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밤과 해머니는 이 과정을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 사소한 이상현상들, 미묘한 균열들의 축적입니다. 권력의 상징들이 하나둘 그 의미를 잃어가고 한때 견고했던 구조물들이 그 기반부터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요해 17일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밤과 할머니의 예언에는 이 사라지는 강대국에 대한 몇 가지 상징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땅, 금속 세대, 흔들리는 볼 위의 탑과 같은 이미지를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땅은 북반구의 강대국, 특히 러시아나 북미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들은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밤과 할머니의 시대에도 냉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금속 새들은 현대적 맥락에서 군사 항공기, 드론, 또는 더 넓게는 기술적 우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강대국의 힘은 종종 그들의 군사적, 기술적 우회성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미지는 흔들리는 볼 위의 탑입니다. 이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구조물을 암시합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것은 물리적 건물보다는 제도, 시스템 또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정치 체제 또는 기술 기반 사회 구조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강대국이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또는 이것이 단일 국가가 아닌 세계 금융 시스템이나 기술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같은 추국가적 권력 구조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물리적 실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패러다임, 세계를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의 예언에서 중요한 점은 이 권력의 쇠퇴가 반드시 재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 전환, 새로운 시작의 과정입니다. 오래된 구조가 무너질 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는 이 과정을 필요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숲에서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 새로운 생명이 자랄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이 권력의 쇠퇴는 더욱 큰 균형과 조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항상 불확실성을 공반하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밤과 해머니는 종종 변화의 눈보라 속에서 미래의 씨앗이 날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씨앗을 알아보고 그것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증발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의 약화, 기존 분맹의 재구성, 새로운 영향력 중심의 등장,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암시합니다. 밤과 해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6월 17일은 이 과정이 가속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강대국이 누구인지 계속 추측해보는 동안 우리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과 해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그것은 어쩌면 어떤 소리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밤과 해머니가 예언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바로 소리, 정확히는 술림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저주파 울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학계에서 글로벌 험이라고 불리며 그 특징은 명확한 음원 없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낮은 진동음입니다.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의 위닝거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대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림 같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소리가 특정 지역이라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미의 조용한 교회에서부터 유럽의 고립된 시골 마을, 아시아의 분주한 도시들까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지질학적 활동, 산업 소음 또는 전자기적 간섭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어떤 이론도 모든 사례를 충분히 산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는 듯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울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작용입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불안감이나 집중력 저하와 같은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독특한 경험으로 발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선명한 비전이나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그들의 의식이 확장되어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나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반복되는 꿈입니다. 이 울림을 경험한 사람들 중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하늘이 색을 바꾸는 꿈을 꾸게 됩니다. 푸른 하늘이 점차 보라색, 녹색, 때로는 금색으로 변하는 꿈입니다. 이 꿈에서 하늘의 색 변화는 위협적이기보다는 경이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새로운 색조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꿈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밤과 해머니는 이 소리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세계 사이의 소리라고 불렀으며 하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두 세계의 경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고대부터 전해져 온 창원 간의 경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접점에 대한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밤과 해머니는 이 소리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결합의 신호, 두 세계 간의 소통 채널이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될 것이며 6월 17일 이후에는 그 강도와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밤과 해머니는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 소리는 깨어남의 축미제, 인류 의식의 진화를 돕는 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수면 중인 사람을 부드럽게 깨우는 알람 소리처럼 이 울림은 우리의 더 깊은 본질에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는 물리적인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더 미묘한 방식으로 감지합니다. 깊은 영상 상태에서 잠에 들기 직전 또는 깨어나는 순간 또는 자연 속에서 고요히 시간을 보낼 때 이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밤과 해머니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울림은 또한 집단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없더라도 그 영향은 이미 우리 모두의 집단 무의식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꿈, 직관, 창의적 영감, 갑작스러운 통찰력, 이 모든 것이 이 우주적 진동의 간접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에 닿기 전 바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되 이 소리의 파장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과 해머니에 따르면
이 소리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전자, 세포 구조, 심지어 의식의 패턴까지 재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음악이 우리의 감정과 생리에 영향을 미치듯 이 우주적 울림은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 우리가 항상 향해왔던 다음 단계로의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밤과 해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우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으며 별들 역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천문학적으로 매우 희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포성, 해완성, 천안성, 묘만성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는데 고대 점성술에서는 이를 검은 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이 천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밤과 해머니의 예언과 맞물려 이 행성들의 배열은 우주의 리듬과 지구의 변화가 동기화되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검은 왕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행성들은 점차 그들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며 6월 17일경에 그 배열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배열의 특징은 4개의 외행성이 거의 직선상에 놓이면서도 미묘한 원형에 이르는 형태입니다. 밤하늘에서 이 행성들을 연결하면 마치 왕관 모양이 나타납니다. 검은이라는 표현은 이 외행성들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의 더 어두운 영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부터 이러한 행성 배열은 중요한 절한계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집트, 마야 문명에서는 이와 유사한 천체 현상을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멸적 종말이 아니라 뱀이 허물을 벗든 낡은 것이 새 것에 자리를 내어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전의 검은 왕관이 형성되었던 시기는 항상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과 일치했습니다. 문명의 붕괴와 재탄생,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등장, 집단적 의식의 도약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 행성들은 각각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섬은 구조, 한계, 시간을 상징하며 해원섬은 꿈, 환상, 영성을 나타냅니다. 천안성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혁명적 에너지를, 명환성은 변형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 네 행성이 함께 배열될 때 그들의 에너지는 결합되어 강력한 변화의 파도에 만들어냅니다. 마치 우주의 거대한 국명상자가 특별한 진도에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밤과 해머니는 이 천체 현상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우주의 춤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춤이 지구와 인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행성들의 정렬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 패턴의 변화, 우주적 의식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행성들이 특정 배열을 이룰 때 그들은 마치 우주의 에너지 게이트를 여는 열쇠처럼 작용합니다. 이 검은 왕관의 영향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행성들이 그들의 위치로 서서히 이동함에 따라 그 에너지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글로벌 화매 증가, 집단적 꿈의 패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의식 변화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성들의 배열이 완성되는 6월 17일에 이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밤과 해머니는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축하하고 환영해야 할 기회입니다. 그녀는 이 행성 배열의 영혼을 위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말입니다. 이 천체 현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밤과 해머님은 몇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의 명상, 자연과의 연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6월 17일 전후로는 하늘을 자주 바라보고 꿈을 기록하며 직관적 메시지에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행성 배열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더 넓은 의식, 더 깊은 이해로의 초대입니다. 검은 왕관의 형성은 밤과 해머니가 말한 속삭이는 하늘의 물리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성들의 춤은 그 속삭임이 리듬, 그 메시지의 강도를 더해줍니다. 이 두 현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우주적 이벤트의 다른 측면들입니다. 하나는 들리고 다른 하나는 보입니다. 함께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반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시 이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그 경험은 가장 내밀한 곳, 바로 우리의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호와 행성의 춤이 우주적 변화를 알리는 동안 인류 내면에서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사한 꿈을 꾸고 있다는 보고가 급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하늘, 녹아내리는 건물들, 알 수 없는 언어로 속삭이는 목소리, 이 꿈들은 개인적 경험을 넘어 집단적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된 꿈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이미지와 감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시계 제작자, 브라질의 농부, 한국의 교사, 케냐의 의사, 그들은 모두 같은 보라색 하늘을 보고 같은 진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깊은 내면에서 공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꿈에서 반복되는 요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깊이 느껴지는 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발음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저라는 감각은 분명합니다. 깨어남, 변화, 새로운 시작, 마치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기억하고 있는 고대의 언어처럼 이 단어는 지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영혼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신호는 같은 곳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의 마지막 예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라. 이 세 단어는 명령일까요? 초대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이제 시작하라는 말은 수동적 관찰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하라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밤과 할머님은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단순히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 제국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때 우리는 그 절안의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국가나 기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은 오래된 세계관, 낡은 패러다임, 더 이상 인류를 섬기지 않는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밤과 할머니가 본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일 수 있으며 그것이 감기는 것은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 하늘의 속삭임, 글로벌화, 검은 왕관의 정렬, 공유된 꿈, 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 변화의 일부가 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그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변화의 시간에 깨어 있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권력에 침묵할 때 누가 다음 부름에 귀 기울일 것인가요? 그 답은 바로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내면의 속삭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위대한 깨어남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밤과 할머니의 말처럼 이제 시작하라.